만약에 고집 피워서 확장을 안 한다 그러면은 최근 뉴스를 제가 본 건데요. 발코니 확장. 네네. 그게 거의 필수다시피 하던데 보니까.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코니 확장? 설계 자체를 발코니 확장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예전에 동탄에 무슨 A 아파트가 있었어요. 한 500세대 되는 아파트인데 한 세대가 그걸 안 했어요. 건설사에서 분명히 조용을 했을 거예요. 이거 발코니 확장을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은 고집을 펴었죠.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주 직전이 됐는데 그 아파트가 팔라고 나왔는데 안 팔립니다. 왜냐면 확장을 안 하게 되면 거실과 방들이 너무 좁아요. 왜냐면 확장에 맞게 설계가 됐는데 확장을 안 해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좁게 돼갖고 작은 방에 침대도 전혀 안 들어갈 정도로 너무 좁게 돼서 설계 자체를 확장에 맞게 설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확장비를 내면서 어쩔 수 없이 확장을 하는데 만약에 고집 피워서 확장을 안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되고 임대할 때 문제가 되고요. 그럼 사비로 확장을 한다. 그럼 확장된 부분까지는 난방이 안 깔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사비로 또 확장을 한다 그렇게 되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야. 아, 그러네요. 사장님께서 직접 개인 돈으로 확장하셨는데 이건 우리랑 상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자가 생겼을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100% 확장은 기본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설계가 확장에 맞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확장비도요 건설사 마음입니다.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싼 데는 한 2,500만 원. 예를 들어 84제곱미터 한 33평기면서 평마다 다르지만. 평마다 좀 달라요. 네. 비싼 데는 뭐 2,500만 원, 뭐 2,800만 원,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요. 싼 데는 한 8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까지 제가 본 것 같아요. 확장비가. 그거는 그냥 랜덤인 것 같아요. 분양 주최 측의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어차피 소비자들은 하게 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게요. 좀 약간 저도 그게 좀 그래요. 설계 자체를 그렇게 돼 있고 처음부터 확장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했으면 굳이 확장비 받아야 되나? 설계 자체를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저도 예전에 블로그에 한번 쓰긴 썼는데 좀 무의미한 제도인 것 같아요. 분양가를 살짝 올리려고 하는 편법이라고 할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국토부 장관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현 분양제도의 아쉬운 점 말씀하세요. 보실 겁니다. 또 장관님께서 보신다면 이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요. 분양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헷갈려해요. 네. 실질적으로 당첨 부적격 당하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서 그 분양 제도를 좀 단순하게 단일화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신혼부부나 이제 젊은 무주택자 분들한테 좀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어요. 뭐 희망타운이라고 최근에 뭐 지역도 선정하고 신설로 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거의 로또 분양에 가깝더라고요. 거의 극소수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 특히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체도 안 되니까 거의 원천적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무주택자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좀 더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보실 겁니다. 네, 특히 언젠가는. 네. 젊은 층에 젊은 분들. 가점이 낮아도 예를 들어 신혼부부인데 맞벌이 소득이 좀 초과된다면은 사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안 되고 여러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뭐 희망타운도 자격이 안 되거든요. 월급이 좀 높다는 이유로.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도 월급이 좀 높다 해도 그렇게 첫 시작하는 분들한테도 공급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네, 네. 양도세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분양권이. 최근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서울에 뭐 거래가 안 된다. 분양권 서울에 그냥 개인적인 국토교통부터 본인이 투자하셔서 지금 그런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닌데요. 네. 양도세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팔 수가 없어요. 지금 몇 %예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분양 과거 했던 팔 수 있는 분양권 55%예요. 지금요? 세금이. 와. 55%의 양도세, 그리고 또 전매 제한 1년 이내에 팔면 55%, 1년 초과 2년 이내에 팔면 44%, 2년 후면은 일반 과세인데 양도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또 다운 거래도 많은 것 같고요. 항상 다운 거래 하죠. 그리고 세금 때문에 분양권을 쉽게 팔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뭐 제 거 팔라고 한 게 아니고 시장이 지금 너무 양도세가 높다 보니까 다운 거래가 특히 일반 아파트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네. 근데 분양권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양도세도
좀 현실적으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분들의 뭐 돈을 벌기 그런 것보다도 정상적이게 세금 내고 물건도 또 많이 나오게 되면 또 사는 사람들도 좀 더 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 서울이 다운 계약이 그렇게 있나요? 분양권 쪽에? 아니요,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네.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니까 다운 계약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거래가 어느 정도 심니까. 그래서 서울에 분양권 팔 수 있는 분양권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못 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아까 프리미엄이 보통 3억이라고 했는데 4억이라면은 양도세만 한 2억, 2억 2천? 뭐. 2, 3천 뭐 이 정도 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서울 전 지역 분양권 거래가 100건 이하예요. 그만큼 적죠. 사는 사람도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파는 사람도 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못 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신규 분양권 뭐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운 계약은 어디에서? 다운 계약은 서울보다는 뭐 경기도나 뭐 지방 좀 프리미엄이 높지 않은 데는 다운 거래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쪽에 있답니다. 2019년도에 청약 유망단지. 청약 유망단지는요, 우선 서울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서울이요? 서울 전 지역. 서울 전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아까 말씀드린 상한제가 걸려 있고 분양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초과이익 환수제 여파도 있어서 신규 분양도 내년, 뭐 내후년도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신규로 재개발을 많이 진행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알다시피 올 2월 달에 이런 적이 있었죠. 30년 연한이 채워도 안전등급, D등급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재건축 안 해주겠다. 이런 것도. 그래서 서울 보면 올해도 공급이 많이 없지만 내년에 서울 분양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파가 아마 2, 3년 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 올해 분양이 굉장히 적어요. 내년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년도 많지 않으면 그 여파가 또 몇 년 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서울 전 지역은 좋을 것 같고요. 또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전 지역도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니까 그 정도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인천도, 인천 특히 재개발 쪽도 최근에 분양했던 것마다 되게 성공적으로 끝났고 인천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분양권도 볼 필요가 있고 수원 같은 경우도 특히 기존에 있던 재개발 지역들, 뭐 팔달구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 이제 곧 수원에도 신규 분양이 있을 텐데 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도권 인근 또 최근에 의정부도 또 뜨겁더라고요. 의정부 지역도 뜨겁고 또 서울 근교에서 특히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뭐 인근의 위성 도시들, 뭐 구리도 마찬가지일 테고 어디 딱딱 찍는 것보다 수도권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인근의 위성 도시 중에서 분양하는데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방보다는 특히 서울 인근에 있는 수도권 그리고 택지적으로는 내년부터 분양 예정인 북위례 지역과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그죠, 많이 얘기 나오죠. 원래 그게 10월, 11월에 분양하려고 하다가 늦춰졌죠. 내년으로 미뤄졌고요. 또 과천에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요번에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발표하고 나서 분양까지는 최소한 4,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3기 신도시도 그 인근 지역도 한번 분양하는데도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여담인데요. 많이 모델하우스를 보셨잖아요. 네. 분양하는 브랜드별로 디자인이나 네. 인테리어가 다 다를 겁니다. 그쵸, 다르죠. 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뭐 메이저 건설사만 해볼까요? 뭐 워낙 많아가지고. 신도시 평면과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재개발 평면이랑 달라요. 서울이나 수도권 재개발 쪽 하는 평면은 약간 올드하죠. 서울에는 발코니 좀 규제가 있어갖고 신도시처럼 평면을 빼질 못해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제 신도시 가면은 평면 구성이 되게 넓게 빼고 뭐 서비스 평면도 많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는 자이가 잘 빼더라고요. 자이. 자이가 좋아요. 자이가 되게 잘 뺐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서. 뭐 공간을 넓게 네. 잘 뺀다는 넓게 거예요? 잘 아니면 빼요. 뭐 구조도 잘. 맞아요. 구조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뭐 브랜드도 마음에 들고 개인적으로는 자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이는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 네. 자이는 부장받은 적이 없는데 네. 모델하우스 가면 자이가 그래도 그래서 지금 뭐 브랜드 순위도 1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네, 자이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자이는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이 하면 또 이영애 네, 약간 브랜드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맞아요. 왠지 그런데 살면 그렇죠. 여성분들은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자이 저도 나중에 한번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꼭 자이로 분양권.
이렇게 뭐 브랜드 나도 상관없죠, 우리 방송은. 예. 유튜브니까요. 아, 네. 네. BJ 활동도 네네. 꽤 하셨고 지금 현재 유튜버로 아이고. 네, 부동산 유튜버, 분양권 유튜버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지금 어떤 내용 방송하고 계세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완전 초보라서 네. 막 어리버리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분양할 단지들에 대한 브리핑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날 밤 10시에 하고 있고요. 쫄깃하네요. 앞으로 분양할 거 어. 입지 설명도 해주고 분양가 설명. 분양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과거에 제가 갔던 경험치를 바탕으로 여기 아파트가 분양하는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는 미리 얘기해주는 분양 브리핑도 있고요. 또 제가 현장 다니면서 모델하우스 가면서 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서 그런 것도 올려주고 그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정보 드리는 유튜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실시간 방송을 좀 좋아해요. 과거에 제가 또 실시간 방송을 수강생분들이랑 딴 아프리카 TV에서 해갖고 이거 별풍선 재밌더라고요. 좀 많이 받으셨어요? 아 그때 별풍선 좀 많이 받았어요. 7만 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별풍선도 많은 분들이 줬는데 네. 그때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재밌어요 사실. 뭐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네. 같이 소통하고 오랜만에 많은 분들 이야기하고 또 맨 끝 시간에는 이 Q&A라고 있는데 사연들을 이제 쭉 설명해 주면 제가 읽고 제가 답변 드린 건데 너무 재밌어요. 저도 그거 하는 게. 그러면서 소통하면서 또 유튜버들과 소통하고 또 분양에 관심과 소통하는 게 저도 좋아갖고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고요. 그 방송 내용을 또 올려요. 편집해서. 네. 편집 아주 대충 합니다. 뭐 네. 자막 같은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 이제 방송하는 거의 퀄리티가 아니고 그냥 방송했던 내용을 웃었던 것도 그냥 다 올려버리고 그렇게 유튜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풍선 7만 개 받는 방송 경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제가 어제 봤거든요 잠깐. 예. 네, 스트리밍 하는 거 봤는데 진짜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잘 짚어주셔가지고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 네네. 에게 많이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 하단에 해안선님 이 영상 나가는 데다가는 제가 다 걸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눌러보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죠. 같이 네.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 네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때 질문하면은 그때 답변도 해주고 하니까. 분양권 강의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강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 분양권 강의는요. 사실 분양권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계속 어려운 바뀌고요. 거를 바뀌고 그거를 좀 쉽게 들어봤던 사람들이 좀 쉽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분양권 하면 약간 어려운 투자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분양권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기초부터 뭐 실전하는 것까지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한 강의는 3년 좀 넘게 했고요. 3년, 네. 수강생들은 한 3,000명? 3,000명. 조금 안 되게 네. 한 2,000 몇백 명 정도 제 수강을 들었었고 그런 식으로 기초부터 실전할 수 있게까지 가르쳐주는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수업 들으면은 바로 이제 청약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그쵸. 어 그 대신 강의 들으면 다 사람들이 꼭 해봐야 돼요. 직접 예, 청약을 직접 해봐야지. 그러면서 계속 경험치가 쌓이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강의든 마찬가지예요. 강의 듣고 끝내는 케이스가 있지만 이왕이면 강의 들어보고 뭐 강의를 바탕으로 해보면서 공부해 나가면 본인 혼자도 충분히 강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12월이고요. 네네. 이제 연말이라서 19년도 계획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19년도 계획은 개인적으로 이제 분양권에 관한 책도 한번 준비해보고 싶고요. 또 임장도 좀 더 많이 가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들었던 생각은 전국은 아니겠지만 수도권 예를 들어 김포시를 딱 정해서 김포시를 한 이틀 동안 또 저 같은 경우는 전업 투자다 보니까 분양시장 동향 같은 경우도 직접 유튜브로 촬영해서 아파트 올라가는 것도 뭐 짐벌 샀거든요. 짐벌로 이렇게 찍어서 그런 것도 올리고 네. 그리고 김포가 끝나면 그 다음 도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유튜브도 올리고 내 공부도 하고 또 유튜브 은근히 또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투자할 것도 또 계획한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분양권만 아니더라도 딴 투자 뭐 경매 같은 경우도 좀 더 생각해보고 있고 그런 투자도 좀 해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뭐 블로그 또 내 투자 강의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진짜 바쁘시네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모델하우스 가는 날로 정해져 있었고 매주 모델하우스 금요일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거의 가요. 지방도 가세요? 예, 지방도 갑니다. 가끔 제주도도 간 적 있어요. 한 3번 갔던 것 같아요. 제주도도 간 적 있었고 대전, 대구도 갔었고요. 부산도 간 적도 있었고 강원도, 춘천도 간 적 있었고 원주도 간 적 있었고 저기도 갔죠. 강원도 속초, 강릉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하면서 다 제 경험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우니까. 그렇죠. 물론 손품 팔고 되게 발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역 알려면 직접 가서 물론 맛집도 많이 찾아가죠. 맛으로 가는 거니까 맛집 찾아가고 부동산 사장님도 만나보고 네. 모델하우스도 보면서 입지 공부도 하고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네네. 강사 해안선으로서 그다음에 전업 투자자 해안선으로서 나 이런 목표까지는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강의보다도 개인 투자를 좀 더 탄탄히 했으면 좋겠어요. 또 강의는 그냥 서포트로 두고 지금 뭐 투자했던 거 앞으로 투자 계획을 위기가 또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좀 더 투자에 신경 쓰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양권 전문가 해안선님과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쁘신데 네네. 네,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당까지 오셔가지고 네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 멋진 방송인이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바라겠습니다. 네, 프랭이가 만난 사람 또 다음에 더 좋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